자, 금일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서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주려고, 여러분들 시험에도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 하니까 좀 다소 여러분들이 생소한 구문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자바랑 거의 유사한데 이 포인터 부분은 시언어랑 자바랑 조금 내용이 표시하는 부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볼 때도 보통 한 6점에서 5점, 뭐 많게는 8점까지 배점이 되는 걸 내가 봤거든. 맞죠? 예. 그래서 그거라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프로젝트 만들 줄 알잖아요. 그죠? 예. 못 만듭니까? 예? 컨트롤 쉬프트 N을 누르십니다. 맞죠? 예, 눌러서 윈3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고 밑에 엔터 네임에다가,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여러분들은 뭐 프랙티스 챕터 092가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다가 챕터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냥 챕터 뭐 챕터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싱글 포인터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컨트롤 KC죠. 예. 싱글 포인트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싱글 포인트 예제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10개 같이 오늘 다는 못하고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다, 그래서 컨트롤 N에서 여기서 이렇게 프로젝트, 엠프티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의 내용이 올라왔다. 그죠? 맞나요? 폴더가? 맞습니까? 안 되나? 이게 안 올라오는데 뭔 화면이 올라오노? 저 한번 봐줘라. 저 잠깐 멈춰 둘 테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싱글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기 위해서,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 쳐봅니다. 자, 샵 include 합니다. import하고 똑같습니다. 자바에. 그래서 stdio.h, 자, 요렇게 좀 키워드릴게요. 자, stdh, 이거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대한 헤더 파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자바랭을 임포트를 굳이 안 하더라도 임포트가 자동 임포트가 되듯이, 얘는 근데 고급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쳐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printf, scanf 이런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펑션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int main 메서드를 메인 함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명확하게 쓰시는 거고요. 이게 명확하게 쓰시는 건데, 여기서 int void 이렇게 없애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코드상에 읽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자, 우리는 정규 형식대로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메서드를 메인 함수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먼저 주소의 개념을 C언어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 int 해서 a는 0 하나 만들고요. 자, 더블 해서 자, b는 0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으로 c는 0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 int 4바이트 더블 8, C 언어에서의 캐릭터는 몇 바이트라고요? 예? 제가 몇 바이트라고 있습니까? 자바에서는 캐릭터가 2바이트죠.
C 언어에서는 1바이트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야.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소값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 맞죠? 예, 주소값을 알아야 우리가 스캔F를 통해서 뭘 받든지. 그러니까 스캔F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바의 스캐너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자, 프린트 F를 합니다. 프린트 F를 이렇게 하나 하는데요. 여기서 자, 인트형 변수의 주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형식 지정자로 %p를 한번 줘봅니다. %p를 이렇게 주고 역슬러시 n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p에 걸맞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d를 넣으면 그냥 보세요. 지금은 d를 넣으면 a를 이렇게 찍게 되면 자, 컨트롤 F5번이 실행이죠. 그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여기에 인트행 주소 가면서 0이 나오죠. 그죠? 맞나요? 예, 이거는 실제 값입니다. 값.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4바이트 잡아먹고 여기에 0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한 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0x100번지 이러한 주소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C 언어에서는 주소 형식 지정자는 데시멀로 찍어도 되고요. 아까 전에 P로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U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P로 이렇게 찍어주는 이유가 포인터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보니까 빵빵빵빵빵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더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소를 내가 C 언어에서 주소를 우리가 원래는 배열명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갖다 찍으면 주소가 나오겠지만 이건 변수예요. 맞습니까? 변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하나 앞에 붙여줘야 주소가 나와요. 뭘 붙여주면 됩니까? 예? 뭘 붙여주면 주소가 나올까요? %를 붙여주면 되죠. 그죠? 맞나요? 이 %는 주소 연산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16진수로 지금 주소가 나오고 있는 걸 보이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예. 요런 형태로 우리가 먼저 포인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입니다. %. 그래야 주소 연산자를 알아야 이거에 상응하는 우리가 에스크립터, 즉 포인터 연산자 이거 에스크립터하고 얘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짙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이게 주소 연산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자,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int형 변수의 주소, 그 다음에 double형 변수의 주소 해서 여기에 %b 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 자, 캐릭터 타입. 얘는 C로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컨트롤 F5번을 눌러보면 자, 주소가 각기 달리 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왜냐? 주소 개념을 어떻게 C 언어에서는 다루는가를 알고 계셔야 자, 여기에서 지금 %p로 찍으니까 16진수가 나왔다. 그죠? 맞나요? 근데 %d로 찍어도 된다고 했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자, 10진수로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했듯이 해시코드 하고 유사한 10진수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D로 출력을 하든 아니면 U로 이렇게 출력을 해도 이 U는 unsigned 형태로 이제 부호가 없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주소를 나타내는 일종인데 가장 그래도 주소에 근접한 P를 적어주는 게 가장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요게 가장 키포인트죠. 자, 요게 주소 연산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 자, 역시 여러분들 이거 주석 처리해야겠죠, 그죠? 자, 주석 처리는 컨트롤 KC입니다. 컨트롤 KC 주석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저장할 때 ex01.c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하셨나요? 이렇게 새로 만들게 하면 만들 때 cpp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를 해봤고요. 이제 주소 연산자가 %라는 거 알았다,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ex02.c를 하나 더 여기에서 리소스에서 add 하십시오. 이렇게 add해서 new item 눌러가지고 c 뿔뿔 헤더 파일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x02.c C 이렇게 해서 엔터 치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02.c는 자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포인터가 스크립트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자, include 합니다. 역시 이게 몸에 배워야 됩니다. stdio.h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int main 해서 void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메인 메서드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에 return 제로를 해줘야 정상입니다. 왜? 메인 함수인데 return 타입이 int죠, 그죠? 그래서 0으로 이렇게 return을 해주는 게 정상인데 굳이 이게 메인 함수니까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return 타입이 이렇게 int인데 왜 뭐 여기에 이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int a는 1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 변수 int 타입을 선언한 거예요, 그죠? 맞나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나옵니다. 자, int script가 나왔어요. 그리고 pa는 null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거를 대문자로 해야 되겠죠. null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자, 이 int 옆에 이렇게 붙어도 되고 이렇게 띄워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통상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글자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드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타입이에요. 그런데 PA가 근본이 뭔가요? 근본이 int 타입의 포인터 타입이다, 그죠? int 타입의 포인터 타입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4바이트짜리겠죠? 맞나요? 예,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인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오로지 int 타입에 해당하는 변수의 주소값만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대답이 없어. 맞죠? 그래서 얘는 자, 요렇게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요렇게 포인터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null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초기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맞나요? 하지만 C 언어에서는
대문자로만 허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보죠. 인테저 타입의 포인터 배열 타입의 PA는 현재 여기에서 누구의 주소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A의 주소만 지닐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 코드에서만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좀 줄이죠. 자, printf에서 변수명으로 A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냥 %d에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A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컨트롤 F5번 눌러보면 10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변수를 가지고 직접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간접 참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포인터도 우리가 자바에서 참조 변수처럼 얘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스택입니다. 그죠? 스택인데 여기에서 자, 여기에 A라는 놈이 있고 여기에 10이 들어갔어요. A는. 근데 이 PA는 인테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도 역시 4바이트짜리로 주소만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일단 널 값으로 제가 초기화를 했고 얘도 역시 주소를 갖고 있겠네요. 맞잖아요. 그걸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자, 포인터 변수도 주소를 가지고 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 포인터는 4바이트죠. 그죠? 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메모리에 4바이트만큼 할당되잖아요. 그죠? 할당되기 때문에 얘도 주소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printf에서 역시 포인터 주소의 값을 한번 찍어 봅니다. 포인터 주소값,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역시 %p 해봅니다. p하고 \n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넣으면 될까요? 주소 출력하려고 그래. 뭐 어떻게 PA 이렇게 찍으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또 쓰잘데기 없는 값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주소 찍으려면 뭐 나와야 돼요? 앞에서 했잖아. M% 하면 되죠? 얘도 4바이트만큼 잡아먹고 있으니까 엄연히 주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주소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가능하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얘도 주소가 있어요. 그죠? 얘도 주소가 있고요. 맞죠? 근데 얘는 여기에 무조건 정수 타입의 데시멀 타입의 숫자를 때려 넣어야 돼요. 근본이 인트니까. 맞나요? 그런데 이놈은 근본이 뭔데요? 인트 포인트 타입이다. 그럼 주소만 인테저 타입의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테저 타입의 주소만. 그러면 이 코드가 성립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PA는 여기에 이 PA는 뭘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인테저 타입의 주소.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에러 뜨네요. 그죠? 갖다 대보니까 타입이 안 맞다고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뭐 붙여주면 돼요? 그죠? 비로소 M%를 이렇게 붙여주면 어떠한 형국이 일어나는데, 자, 메모리에 이렇게 있으면, 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A예요. 얘는 PA고요. 그러면 이거를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이 PA는
얘의 주소를 딱 지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해돼요? 예? 이렇게 되면 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똑같이 한번 요거하고 다시 요거하고 출력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PA 값이 뭔지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P 이렇게 하면 나올라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자, 나오나요? 한번 봅시다. 자, 나오네요. 그죠? 맞습니까? 똑같죠? 그죠? 이거는 %로 주소값을 A 값을 출력을 한 거고요. 자, 이거는 밑에 거 이거는 포인터 값으로 A의 주소 값을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포인터 값으로 주소 값을 출력한 거예요. 실행해 보면 똑같다 이거죠. 맞나요?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맞죠? 예.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간접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간접 참조는 이 포인터 변수인 PA를 통해서 A의 값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다가 자, 아스타리크를 붙이고 PA가 되면요.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즉 다시 말해서 자, 아스타리크 PA는 곧 A하고 똑같은 거예요. A와 똑같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PA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50 이렇게 넣었어요. 150을 넣었어요. 그러면 A 값을 150을 바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해 와가지고 자, 요렇게 했어요. 포인터 값으로 A의 값을 변경함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죠. 여기에서 D 이렇게 하고요. A 값으로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A 값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봤어요. 150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포인터 변수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PA 이렇게 하면 출력됩니까? 이거는 주소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출력하려고 그러면 앞에 따라합니다. 아스타리크. 예, 아스타리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간접 참조에 의거해서 얘가 실행을 해보면 역시 15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나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인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인트가 아니라 더블 B는 뭐 10.5다 이렇게 내가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맞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인테저 타입의 포인터 배열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PA에다가 내가 자, 아스타리크 앰퍼센트 B를 넣었어요. 됩니까? 왜 안 되죠? PA는 무슨 타입인데요? 인테저 타입의 포인터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없어지게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거를 더블로 바꿔주면 되겠네. 이렇게. 없어지네. 맞나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PA는 근본이 int 타입의 주소만 지닌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B의 근본이 뭔데? 더블이잖아. 또 그럼 캐릭터로 바꿔봅시다. 캐릭터로 이렇게 해서
자, 코테이션으로 A 이렇게 줬다. 문제 되죠, 그죠? 예. 이거 없앨라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맞죠? 예. 타입을 반드시 일치시켜 줘야 된다는 것은 자바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내용이었죠. 다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놈이 들어갔다, 그리고 앰퍼센트가 들어갔다,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나마 좀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처음 자바에 대한 참조 변수 이런 거 우리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됐다 이매요. 100% 장담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 그런데 참조 변수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별로 그렇게 헤매지를 않습니다. 됐습니까? 정규됐나? 그러면 여기에 포인터가 이렇게 아스타리그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겠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자, 이게 바로 간접 참조를 통해서 얻어내는, 실제적으로 얘가 변수 A하고 똑같은 거야. 변수 A와 똑같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내용은 곧 A는 뭐하고 똑같아요? 150 이거 한 거랑 똑같다고. 이 내용이.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실제 값을 출력을 하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증감 연산자를 이렇게 때려버렸어. 그럼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51이 나올까요? 151이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예. 이해를 하셔야죠. 됐습니까? 이게 151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별거 아닌데요. 언뜻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기본이 돼서 뒤에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연산도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코드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일단 오늘은 예제 여기까지, 자, 포인터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니까요. 나도 지금 목 아파 죽겠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 테니까 포인터의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야 다음 3번부터 10번까지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됐죠? 예. 예.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